바람 앞에 놓인 촛불이 이보다 위태로울까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1분 1초 감시를 멈출 수 없다는 모녀. 아니, 뭘 감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죠? 우리 집에 이상한 여자가 살아요. 아니 이상한 여자가 산다고요? 칼 들고 올까봐. 유리 문 부수고 들어올까봐. 응? 거의 하루 종일 눈 저기서 눈 못 떼는데 난 어지럽고 멀미 나요. 저거 쳐다보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10달째. CCTV가 향한 곳은 바로 1층 집입니다. 잠자는 순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요? 그 여자가 잘 때 올라와서 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를까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잡니다. 아니, 진짜? 집 안에서조차 철통 방어하며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안에 무기가 있네요. 혹시 도둑이 드나? 일상을 뒤흔든 공포는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내가 깜짝 놀라고 벌벌 떨었다니까요. 진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뭐죠? 여기 집주인이 저희 1층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아니라고? 응? 아닌데 지가 집주인이라고 나보고 나가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집주인은 누구신데요? 나죠. 어? 내가 42년 동안 사는데.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의 주인으로 쭉 살아온 순애 씨. 지금 집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왜 세입을 오신 분이 집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12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야말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뒤바뀐 운명. 1층 세입자는 왜 집주인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살다 집주인 갑질은 들어봤는데 세입자 갑질은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3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보러 왔던 모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순애 씨. 그 아가 집어들어 왔을 때 막 엄마 얘 너무 좋아. 여기 화장실도 안에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뛰면서 여기 내 방도 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고. 아이고. 그런데 계약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10만 원이요? 응?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둘이서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어요. 둘이서 똑같이 싹싹 빌어. 엄마야 왜 이래요?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래. 아가 더 많이 빌어. 아이까지? 죄송합니다. 막 계속 그래요. 아이고. 나는 생긴 그런 걸 처음 봐갖고 지금 나도 혼자서 힘들게 아이들 키우고 살았는데 이 사람을 내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거둬야 세상에.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게 해주신 거네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10만 원이 전 재산이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영원 계약서까지 써준 집주인. 이야. 게다가 매달 25만 원의 월세만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월세가 들어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요? 이사 오고 2달쯤 됐을까? 갑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뭐죠? 여자 두 분이 계속 대문을 두드리 있더라고요. 하나 부르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5를 맞았고 특히나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며칠째 아이가 학교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엄마인 여진 씨 역시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떤 날인가 밭에서 상추를 뜯어갖고 문에 딱 걸어놨거든요. 근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걸려있어. 이상하다. 상추가 먹기 싫은가 보다 이 생각만 했어. 그런데 3일이 연락이 없다 하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야. 좀 있으니까 119가 왔어요. 이게 3일 동안이면 이게 큰일인데요. 1층 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진입 당시 계십니까 하면서 4-5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안에 이제 고독사 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고독사. 하고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곧바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구조대원. 네? 창문으로 들어가는데 입구 쪽을 보니까는 선반으로 입구 현관문 쪽을 가려놓은 상태라서 약간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게 왜 저기 신발장이 있는지. 왜 신발장으로 막아놨죠? 밖에서 문을 열어도
안에 진입 못하게끔. 아, 일종의 바리케이트 같은 거. 제가 방문을 바로 열었는데 요구조자분이 안에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토닥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이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였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었다고요? 모자가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집주인 순애 씨. 누가 신고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했어 이러면서 세상이 무서우니까 3일 동안 연락이 없다 하니까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걱정되니까 신고한 거죠, 당연히. 나만 보면 신고 누가 했을까요? 또 그래요. 네? 내가 했다고 했는데 내가 또 그러거든요. 한 3번 하더라고. 누가 신고했냐. 나만 보면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어우. 집주인을 향한 황당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 같아요. 오히려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세요. 나보고? 네. 왜? 이 집이 아줌마 당신 사모님 당신 집 아니잖아요. 이 집 내 집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 씨한테 뭘 손해 비운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에? 세입자 여진 씨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 먼저 그녀를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수상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모자가 향한 종착지는 다름 아닌 마트. 아들과 함께 학용품을 고르는데요. 그야말로 일상적인 외출. 지켜본 결과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이랑 장난도 치고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집주인 순애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세입자 여진 씨. 약간 오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이는데요?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그녀에게 말을 걸자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아 대화를 할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래도 오늘 제작진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주인분이랑 갈등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아니 오해가 있었다면 뭐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을 예, 텐데. 예. 그렇죠. 좀 잠깐 말씀 좀 나누세요, 어머니. 그런데 5분만 기다려달라는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만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옵니까? 아니,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어머니? 누굴 기다리나요? 잠시 후 그녀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경찰이네. 경찰이었는데요. 무슨 제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경찰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기 윗집이랑 갈등있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잘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네요. 그렇죠? 시원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주변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뭐 왔다 갔다 인사하고. 이웃들에게 평범한 얼굴을 하는 그 순간에도 집주인을 향한 협박 테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사기로 1,000원인다고요? 문자 봐요. 아니 아이 지금 돈 안 준다고 선포하는 거죠? 며칠째 이런 메시지 계속 오니까 아이고. 상당히 힘들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두 얼굴 아닌가요? 이런 게 딱 날라왔는 게라. 돌아보겠는 게라. 그렇죠. 심지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며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 칼부림이요?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폭발하고만 집주인 순애 씨. 어이구.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내 집이라 주장하는 세입자. 아이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참다 지금 폭발한 것 같아요. 기존에 네 이름이 집에 지금 여기다 네 이름 있는 거야. 했냐고. 무슨 문자를 했냐고. 없지. 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네? 아니 세입자 아들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고. 보세요. 엄마 넣으라고. 못 넣는데 알아서 갈 때 가더라도 넣으라고. 나는 안 갈 줄 알아. 나 갈 거야. 못 넣는다. 아이고. 아하. 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인데 자기네 집이라고 계속 우기세요. 등기 갖고 와보라고요, 등기. 우리 집.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직접 등기를 확인하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세입자. 뭐라고 하실까요? 사무실에서 입증하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없어요, 없어요. 집 안에 비밀 계단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 기생충 영화처럼요? 네. 돈이 없다고? 돈이 없지. 야, 이건 진심으로 항대하는 표정이에요. 정말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할수 있는데 인증 수업 기다려. 계단 어떤 계단? 사무실에서 입증하는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집 구석구석이 다 확인. 그녀의 말대로 순애 씨 집안에 진짜 비밀 계단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안을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밀 계단의 존재야말로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증거랍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집인데요. 무슨 넓지도 않은데 비밀 계단 어디 있겠어요? 아주머니, 봤는데 계단 없어. 없죠, 당연히. 계단 없어요. 계단 있고. 안에 들어가 보라고 다 보라고. 이 수리부터 좀 써야겠어요.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여기. 칼로 죽인대요. 그 여자는 문을 딱 닫으면 안 열기 때문에 아이고 참. 문을 열고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지요. 그 여자를 집안에 안 들어보내고 잡고 있으려고. 아이고. 잡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안에서 자꾸 죽인다고 문자가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살아요? 이웃이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단순히 집을 나가라는 황당한 협박을 넘어 칼부림 협박까지 이르자 신경 안정제 없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층 주인 집을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언제 세입자가 칼을 들고 찾아올지 몰라 자신의 집에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집주인. 저녁에 들어오면요, 자기 문 앞을 샥 들어오면 저 뒤안쪽에서 칸칸하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자동으로 툭 닫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진주 사건 안 봤습니까? 온 데서 신고해도 가만히 있다가 불 질러놓고 다 죽였잖아요. 순애 씨는 뉴스 속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한 지붕 아래 날선 전쟁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법이 없대요.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한테 칼 맞아 죽으란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왜 살벌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 건지 세입자 여진 씨의 진심이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닫힌 세계는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에 자신을 가두기까지 하는 세입자. 그녀 역시도 또 다른 숨바꼭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상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사례를 보면 아주 좀 드라마틱한 양상이에요. 극과 극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조현병보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는 이런 우울증의 시기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 라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의 바닥을 치고 나면 반등이 일어나요. 다운된 기분들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좀 조증 상태로 갑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대체로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계속 업다운이 반복되는 상황을 양극성 정동장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특이했어요. 아주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죠. 우리 근무할 때도.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불편해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애한테 돈도 조금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내를 이제 못된 여자로 생각하대, 또 이상하게. 그 내가 참 희한하네. 어디서 뭐 물에 빠진 이상 던져줬더만 내를 이상한 식으로 생각하니 왜 내 사이에 그래 부정적이고 희한한 애가. 예전에도.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힐수록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과할 정도로 집에 집착을 보인 여진 씨. 자신의 공간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테이프까지 붙여요. 그런데 집이 가져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더 그곳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이렇게 좀 집에서 본인이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네요. 과거 그녀가 살았던 집을 수소문해봤습니다. 빨간 백돌 이거.
불과 10개월 전 여진 씨가 살았다는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개발 때문에 다 나왔지요. 아, 지도? 야야. 재개발 때문에 나왔지요. 재개발 때문에. 지난해 3월 여진 씨가 살던 마을은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 지난 3월이라면 여진 씨가 순애 씨 집으로 이사를 왔던 시기입니다. 시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보니까. 약 400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길 위에 여진 씨와 어린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모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를 보고 파도처럼 쓸려 이곳 순애 씨 집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거잖아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어쩌면 지금 여진 씨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진 씨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재개발이라면요. 당시 여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태반은 형편없이 빈몸으로 쫓겨난다든지 돈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세입자들 중에는. 병원에 지금 가서 약을 먹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요. 불안장애가 굉장히 심하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거죠.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을 빼앗긴 충격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근데 새로운 또 보금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겠죠. 아무래도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아이고. 집은 그녀를 무너뜨린 절망이기도 그녀를 살릴 희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참.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으로 변했고 결국 이 집은 내 것이라는 망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안 고통받아온 건 누구보다 집주인 순애 씨입니다. 아우, 세상에.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요 숨을 못 쉬겠고 여기서 막 기절을 하려는 거라 막 발작이 나면서 나 생전에 처음 느껴본 건데 내가 숨을 못 이걸 어찌 해야 할까 모르게 막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 거라. 누가 도와주려고 합니까 나를.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늦어버리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이분이 정신이 건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분도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게 사회관리 살다가 바로 빨리 오라 기랬어. 그거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막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릴 겁니다. 일상이 무너졌던 순애 씨도 언젠간 집이 안식처였던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있을 아우, 겁니다. 집주인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으로 넘겨서 사례관리사들이 와서 정신이나 건강, 육아, 복지, 주거 같이 다각도로 다 본다는 거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좀 살아보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천사 같은 분이에요, 진짜. 아우 저 여자한테 어찌 살겠노. 누군가가 저 여자를 도와주고 저 아이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세입자에게 품을 내주었던 순애 씨. 편지까지. 인연이 악연이 되고 관심이 감시가 되었던 지난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꽤 오래 보는데요. 그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1m 사이를 두고 벌이는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멈추고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집을 찾길 바랍니다. 감춰져 왔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많은 용기를 내야 했다는 은정 씨. 어렵게 구한 새 직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일 자체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다른 사무실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벨소리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답니다. 그 띵동 소리가 들리면 사무실에서 누구라도 뛰어들어가야 해요. 벨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달려가야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지회장실이었습니다. 아, 이제 호출벨로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100차례 넘게 눌러요. 시도 때도 없이 눌러서 이제 가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시켜요. 플러스 가보면 선풍기 눌러라.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버리면서 야 휴지 저 버려라. 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심부름하러 왔습니까? 호출을 해서 들어갔더니 넥타이를 풀어주면서 야 이거 좀 빨아와라. 응? 음식물이 묻었다.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야 이거 음식물 네가 핥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농담으로 한 말조차 그 말은 너무 모멸감이 들었거든요. 날이 거듭될수록 지회장의 요구사항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가 가렵다고 머리에 바르는 걸 사다 달라고 해서 헤어 에센스도 사다 드렸고요. 야 내 칫솔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 칫솔 바꿔라. 만보개가 필요하다고 만보개를 시켜드렸고요. 넥타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넥타이도 제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제가 결제해서 갖다 드렸고요. 말이 됩니까 저게?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자비로 물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회장님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신발을 벗으시면서 이거 닦고 오라는 거예요. 뭐 똥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곳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니네 옛날 같으면 다 총살감이다. 응? 너희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응? 지회장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 말이면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붙여뒀다고 합니다. 군말 없이 지회장의 말을 따라야 했던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소속의 한 지회였습니다. 2016년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재선에 성공한 그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의 지혜자로서 우리 노인을 위해서 재선을 한다. 우리 시장에서 노인들한테 잘 지내. 우리 노인들 그 일이라고 받을 게 있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미군 부대에서 헌병 일을 오래 하면서 약자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70년대 그 사병 다루듯이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늘 주인공이어야 했답니다. 행사가 이제 열렸는데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개를 하잖아요. 저기 시장님보다 먼저 본인을 소개시키지 않고 시장님 다음으로 소개를 시켰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와서 싹싹 빌었어요. 회장님 노여워하지 마시 죄송하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표심 때문에. 노인 표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의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빌었다니까요, 싹싹. 실제로 그 장면을 보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 아래래요. 대통령, 시장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1등인 거예요. 본인이 1순인 거예요. 지역 노인들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말이야 노인들 말 다음부터 알도록 웃지 않게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그렇잖아요? 나 그렇잖아. 하지만 그가 활동한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작진은 3년 전 버스 기사로 일했다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좋죠. 어른들 태우고 경로당 어르신들 태우고 내가 저게 관광도 나가고 저게 다 이사했던 차입니다. 저게 1년 나죠. 어떻게. 또 주말이고 가끔 노는 날이면은 업무용 차 끌고 처갓집에 갔다가 일산 갔다 와야 되고. 선생님은 버스 운전기사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까다면 까야죠. 이거 보면 그래요. 직원들 다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업무용 차량은 지회장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일정에 쓰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좀 뭐 하는 거죠?
어떤 날은 밭으로 출근을 해야 했답니다. 밭이요? 다 우리 심었던 자리에 이거 다 여기 전체 다 이런 거저풀다 뽑고 다 하는 거예요. 잡초와 돌을 솎아내고 계절마다 새로운 모종을 심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남자 직원들끼리 3명 4명이 와가지고 하고 합니다. 여기 쳐다보기도 싫고 오기도 싫어요. 쪽팔려가지고 창피하잖아요. 날살 먹어가지고 이런 걸 시킨다고 하는 놈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업무는 지회장의 사모를 모시는 일이었다는데요. 기빈이지 기왕이지. 그게 대통령 하면 영문에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혜를 회장님하고 똑같이 출근하세요. 그분도 직원이에요. 아니죠.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지회장님 사모님. 뭐 그렇다고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야외를 가거나 뭐 행사할 때는 그 사모님이 항상 따라가 좌석에 배치돼 있어. 저희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2명의 지회장을 모시는 거죠. 5년간 지회장의 그림자처럼 함께했다는 사모. 부부의 출퇴근은 기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아침에 이제 출근시키러 가잖아요. 저 차 타면 문 열고 닫아주고 그런 거 다 해야 돼 기사가. 그 정도야. 그거 안 하면은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래요. 왕이라 해도 왕. 왕. 응. 대접 안 해주면은 폭군을 배냈다가. 야, 직원들은 진짜 아침부터 정신 없겠어요. 사무실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지회장님하고 사모님 오신데 그러면 이제 거기 서 있다가 오시면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직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건 압력밥솥과 감자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여직원 2명이 한 2달 정도 전기 압력밥솥 말고 그냥 일반 불에 하는 압력밥솥이 그런 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압력밥솥 사서 거기다가 밥을 해드리고 그 입맛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아니 진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한 3-4시면 항상 간식을 해서 받쳐야 돼요. 근데 이제 한날은 감자가 왜 이렇게 오늘 딱딱해? 뭐 그러더군요. 그랬더니 참 감자 누가 쪘어? 회장이랑 제가 돌린 거고요. 그거를 아주 껍질이 두꺼워서 나는 그 속만 파먹었어. 사장님 전자레인지 뭐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전자레인지 구우면 맛있다고 그랬지 내가. 근데 오늘 숨겨서 그 내일은 삶아주고 그럼. 게다가 지회의 일정표를 보면 사모의 병원 일정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다 업무용 차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직원들을 종처럼 부렸다는 지회장 부부. 지회는 마치 그들만의 왕국 같았답니다. 지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회장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회장 안 나온 사진이 더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게시판에는 그의 업적을 담은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노인의 활동보다는 지회장 홍보 활동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지회장 부부의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문 뒤로 모습을 감춘 남자, 지회장입니다. 여기 회장님 계시네요. 아유, 회장님 여기 사진 다 걸려있는데. 아니 다 걸려있어. 지금 회의를 해서 아니 회의를 해.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요. 잠시만요. 아니 나는 지금 환자거든. 나 건드리기만 해요. 아니 뭐 건드리긴 뭐 건드려. 하지 마라. 아니 지금 힘 너무 세신데요. 아니 힘을 저보다 세신 것 같은데. 아이고야. 문 잠그셨는데?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는 몹시 불편한가 봅니다. 3시간이나?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나와 제작진을 찾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아니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경로당 회장님. 지회장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이 있는 걸까? 말은 그죠. 누가 모략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서로가 싸면 서운해요. 그렇죠? 응?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저희가 앉아다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어떻게 끝나니? 뭐예요? 여기 조급해지지 말고 좀 기다리란 말이죠. 참고 기다려라. 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모르는 거 그러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까만 게 하얀 거 씌운다고 이
하얗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조금 벗기면 하얀 까는 거 아니야. 이 얼마나 얘기했잖아. 이거는 깊이 복잡해. 제작진이 자리를 떠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 회장. 그리고 뒤이어 사모가 나옵니다. 차에 탄 지 회장은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유유히 이곳을 떠납니다. 아, 제작진을 좀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이제껏 참아왔던 걸까? 재계약 안 할래 그래요. 너 일하기 싫어? 이제 1년 계약직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는 이제 갈 데도 없다. 인사권은 지회장한테 있는데 내가 민희를 내보내려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했거든요. 그것도 사모님한테도 잘 보이대요. 근데 사모님한테 너무 잘 못한다. 잘 못 보이면 내가 연장을 안 해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인사도 안 하고 뭐 보이도 안 하고 그래 도망가 보지 그러면 되겠나? 인사하고 갔는데? 내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아이 그냥 일단 애가 그리 못됐는 거 모르겠어요. 경상도 애들까지는 참 못되겠어요. 못되고 입만 살아가지고 자글자글 그래 잡고 말이야. 어? 못된 것만 배워서 그거 말이야. 어디를 딴 데를 보내버리자고 어디. 그거 못 쓰겠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더 생각한다는 지연 씨.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욕탕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차를 타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텔인 거예요. 저 그럴 생각 없다고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얼굴을 확 끌어다니더니 고리에다 뽀뽀를 하시면서 막 강제로 입에다 뽀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알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기억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나 나나 이제 나이 뭐 똑같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버지 뿌리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입도 한번 맞춰봐야지 않겠니? 막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조차도 뉘우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용기를 내 지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데요. 내가 뽀뽀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난 얘를 갖다가 너무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얘한테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또 주부이기도 하고 엄마인데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그럼 뭐 안 되는 게 준비 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 안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불벌의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도 마누라인데 그 이야기를 난 못하겠어. 악몽 같은 현실을 사는 직원만 해도 여럿입니다. 여직원끼리 얘기하다가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명이 있었어요. 아, 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랍니다. 문이 닫힌 지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제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네가 그렇게 성교육을 잘한다며 너 나한테 일단 성교육 해봐. 너 나한테 성교육 해보고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80이 넘어서 남자 호시를 못한다. 근데 수원에 가면 15살, 16살짜리가 하면 된다. 야, 니는 그걸 어찌 생각하노?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 팔, 오른쪽 팔을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당기려고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순간 확 뜯어 밀었죠. 결국 지난 10월 지 회장의 성추행 행각을 고발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답니다. 제일 처음 성추행을 당한 게 2019년 9월이었고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 혼자 당하는 줄 알았고요. 제가 이 자리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작전실에서 다리도 막 비비고 얼굴도 만지고 뭐 손도 만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이 됐고 문제는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회장이나 지회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문제를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탐문해봤는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이에요. 평상시에 그 생활하는 걸로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추진력도 있고 뭐 하는 게 다 잘해. 좋지도 않은 거 갖고 취재하러 다니고 그런 거를 왜 취재하러 다니냐고요. 분이에요. 잘해주세요. 아, 지회장님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또 당선된 거 아니에요. 당선된 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둘이 출근하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는 계속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말 웃음소리 들리고 막 목소리 들리고 만나면은 갑자기 심장은 없는 것처럼 딱 저도 모르게 그냥 얼음이 돼버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중앙회, 연합회, 시청, 시의회가 다 진정서를 냈어요. 저희가 분리조치 해주고 갑질권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회장 부부가 출근을 하는 기막힌 상황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마주칠 수 있게 된 성추행 피해자들. 피해자 분리가 첫 번째고 가장 우선적 조치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보조금 운영비 2억 6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지금 성희롱이라든가 지금 갑질 논란이라든가 거기 산업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법이 바뀌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 상급관청인 경기도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리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를 하도록 했고 하도록 했다고요? 안 그렇죠. 같은 거기 계시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복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분리해라는 내용까지는 없어요. 직무대행 체제로의 공고를 했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또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집합 사퇴하라! 얼마나 답답하면 시민까지 나섰겠어요. 노인의 회장님이 사퇴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2차 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 검찰의 강력한 그 구속 기소를 좀 요구를 통해서 좀 사퇴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회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던 중 지회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을 만나게 된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때 지회장이 등장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자꾸 지금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지 말았냐 그러지 말고 알지 말 필요 없어. 건강이 좋지 않답니다. 어려워가지고 잘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알아갔다 놈들은 선생님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뭐야 아니 저희가 몸 안 아프. 몸 아프다고 했어. 지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이 사람아 굳장대 굴지 말고 얘기를 왜 내가 선생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모님 이때 따라 올라오던 사모가 제작진을 보더니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 안 될까요? 회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면 사모님이라도 좀 해주세요. 분들 사모님도 이야기가 많던데요. 지금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아니 사모님. 이거 봐. 사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나이를 잡순 양반이 이제 쓰러질 게임. 그 사람을 일단 첫째로는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역 노인을 대표하는 어른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지회장. 하지만 그 뒤에는 5년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